이번에 발표되는 CPI에 영향을 주는 게 상승할 수 있는 요인도 있고요.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은 중고차 가격이 최근에 올랐어요. 다시. 그래서 이거는 코어 CPI를 올릴 수 있는 요인이고요. 네. 아시는 것처럼 유가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헤드라인 CPI를 올릴 수 있는 요인이고 그다음에 주거 비용도 올랐어요. 아 렌트비? 예, 렌트비. 그래서 이것도 쉽게 말하면 코어 CPI를 올릴 수 있는 요인인데 또 반대로 하락을 시킬 수 있는 요인도 네. 중고차 가격은 올랐는데 신차 가격은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난달이 네. 그 통계를 이렇게 변경시키면서 그러니까 급등한 게 있거든요. 근데 예. 그게 이제 정상화가 되기 때문에 다시 고개 신차 가격이 좀 내려갔을 수도 있다라고 시장이 예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원유는 올랐지만 곡물 가격은 좀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또 헤드라인 CPI 또 낮출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5월에 다 네. 상쇄가 되는 것들이네요.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임금은 또 좀 내렸어요.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103.5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엄마 주식 사주세요. 주식이 뭔지 ETF가 뭔지 몰랐던 주린이들. 그들이 어느새 성장해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내돈내투 실전 투자 ETF 수익률 게임쇼 주린이쇼 정철진을 이겨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번 주린이쇼 정철진을 이겨라는요. 어벤져스 군단과 저와의 대결, 수익률 대결이 펼쳐집니다. 먼저 어벤져스 군단의 전략가 그룹 소개하겠습니다. 전신자를 밀어본다. 전이 전기차, 신재생, 자동화. 네, 자동화. 전신자를 밀어본다. 문헐크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 네, 반갑습니다. 문서진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전문가분들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소비자 물가 미국의 5월 발표됩니다. 네. 이후 주가. 네. 그 예상치는 하지 말고 그 이후 주가만. 아, 제가 원래는 항상 좀 자신 있게 상방 이러잖아요. 네. 저도 잘 몰라서 저는 실제로 제 포지션은 제가 해외 옵션으로 양매수를 걸어놨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위로든 아래로든 급등이든 급락이든 한다. 어설프게 옆으로 가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냐고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양매수를 해놨어요. 옵션 양매수. 지금 나스닥의 문헐크가 이러면 안 되죠. 제가 항상 얘기잖아요. 장기적인 추세는 여전히 상방이고. 근데 모른다는 대답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날 CPI는 진짜 모르겠어요. 요즘 시장이. 네. 그러니까 CPI는 모르지만 제 말은 그걸 놓고 저는 주식시장. 모르겠어요. 왜냐면 오늘 미리 빼는 걸 보고 원래 저는 CPI 결과 나와도 빠질 것 같았거든요. 근데 미리 빼놔가지고 오히려 좀 높게 나와도 이게 명분으로도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알겠습니다. 광물과 빅스만큼 바이오와 메타도 잡겠다. KD 한국경제개발원 황주명 대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실 오늘 차에 오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 논쟁을 했던 것 같아요. 직원이랑. 어떻게 될 것 같냐. 네. 근데 이제 저거 직원 찬스를 쓰면 직원은 오늘이 오히려 종가 베팅 찬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등이 나올 것 같다. 반등의 병곡이란 얘기죠. 네. 저는 큰 영향이 없지 않을까. 그냥 흐지부지 지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역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즘엔 항상 역으로 뒤통수를 딱 한 번씩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왠지 뭐 인플레가 높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뭐 하나를 좋은 거를 명분을 잡아가지고 시장에 반등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최근에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세 상승이 아니라 일시적으로요? 그렇죠. 한 달 반? 2달? 왜냐하면 제가 2008년에 그때 현직 기자였는데 그때 주식시장이 거의 2000에서 1000이 깨졌잖아요. 무자비하게 빠졌던 해였었는데 막 난리가 났었던 898을 갔는데 그때 보니까 1500까지 한번 빠졌다가 1600까지 2000이 1600이면 마이너스 20이잖아요. 그리고 한 달 반 동안 거의 1800까지를 또 반등을 랠리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때 막 썼던 기사도 찾아보고 하니까 이제 추세 반등 나왔다. 막 그렇게 한 우리를 긴장을 푼 다음에 1800에서 그대로 그게 이제 898, 900을 가버리는 이제 그 해가 2008년이어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빼지는
않더라. 그렇죠. 원래 대세 하락은 근데 캠피쇼도 이야기했지만 대세 하락을 뺄 때는 기본적인 반등을 주고 뺍니다. 오히려 그냥 일방적으로 밀리는 거는 오히려 대세 하락이 아니라 그냥 조정장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야기드리지만 대세 하락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빼겠네요. 그래서 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뺄 수도 있다. 하여간 여러분들 오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인간적으로 또 뺀다. 와,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그렇다면 진짜 시장은 2192번님 이런 시장에서는 주린이들만큼 전문가분들도 전망하기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문 대표, 황 대표, 정 소장님 너무 힘들어 보여요 지금. 현보름 문 대표님의 모르겠어요. 너무 솔직하심 해주셨습니다. 자 소개를 이어가겠습니다. 어벤져스 군단의 주인공들입니다. 시장이 원망스럽지만 이대로만 있을 순 없다. 주린이 이여진님. 안녕하세요. 네. 다들 좀 분위기가 별로 안 좋네요. 지금이 팬데믹 때보다 더 빠진 거예요? 더 안 좋은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팬데믹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연준이 이걸 안 빼게 이제 올리려고 노력을 한 게 보이니까 결국은 멈출 거라는 건데 지금 연준이 시장에 반대적인 역할을 하니까 그게 이제 겁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기댈 언덕이 없는 거지.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왜 제3자처럼 말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출전인인데 멀리 못 보고 최근만 이렇게 기억이 나니까 전문가님들이 봤을 때 이게 얼만큼 역대급인지 제가 체감상으로는 역대급이거든요. 주식 인생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주시장은 또 좋은 거 들고 있으면 또 지나갑니다. 맞아요. 불면이 없지. 이제 종교적으로 종교적으로 합니다. 네. 감당할 수 있는 하락만 올 것이다. 네. 어디 맛있는 종목 없나? 하이에나 주린이 싱어송라이터 도코. 네, 도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늘 웃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빅스를 들고 있기 때문인가요? 그죠. 오늘 또 굉장히 급등이 살짝 나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빅스의 급등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주어를 붙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 전 시간에 이제 말씀해주신 종목을 계속 봤었었는데 매일마다 조금씩 뭔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약간 상한곡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구매를 안 하고 있는. 내게 최고다. 네, 제게 최고입니다. 동가니까 최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제 나홀로 하락을 또 기대하고 있으면 또 주변인들과 대화할 때 좀 이렇게 좀 말이 꼬이지 않나요? 꼬이는데 사실 다들 되게 저를 부러워해요. 지금. 들고 있는 걸 알아요? 그럴 수 있겠다. 네, 상방에 물려 있는 친구들과 하방에 이제 배팅을 해놓은 하방은 배팅이라고 그러잖아요. 상방은 물려 있는 거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죠. 결국에는 제가 더 좋은 상황이다. 어떻게 봤을 때든.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제 인버스 상품 또 레버리지 인버스 곱버스라고 하죠. 이제 이런 거 들고 있는 분들이 요즘 많아져가지고 그걸 이제 밝히기가 어려우니까. 막 이제 다 같이 밥 먹을 때 맞아 주식 올랐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이제 마음은 아니야 떨어져 뭐 이런다는 분들이 많아져서 우리 도코님이 알고 있네요 다들. 그렇죠. 네. 하방에 근데 배팅한. 저는 3배짜리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마이너스 25% 갔다가 플러스 25%가 됐는데 한 몇십만 원이 없어요 제 돈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점점 이렇게 녹는다고 하는. 레버리지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제 안 하려고요 이제는. 레버리지 장기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빅스도 장기 투자는 아닌데 우리 도코는 하여간 신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요 유튜브나 고릴라 보는 라디오 들어오시면 화면까지 보시면서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고요. 저희 이번 새롭게 시즌 3 주린이쇼 정철진을 이겨라 게임의 룰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주린이쇼 정철진을 이겨라 도전 챌린지 규칙입니다. 첫째, 정철진 소장과 주린이 2명이 각자 200만 원으로 국내 ETF, ETN에 투자합니다. 둘째, 정철진 소장은 본인이 직접 ETF를 선택, 투자합니다. 주린이 2명은 전문가들이 소개한 ETF를 선택, 투자합니다. 셋째, 수익률은 전일 종가로 계산하며 200만 원 대비 전체 수익률로 순위를 정합니다. 넷째, 주린이 1명이라도 전체 수익률이 정철진 소장보다 높으면 이 도전 챌린지는 성공입니다.
네, 이렇게 저와 주린이 두 분과의 수익률 대결을 펼치는 거고요. 저희 마지막 라운드 때 한 분이라도 저를 수익률에서 앞서면 도전 챌린지는 성공이 됩니다. 하고 모든 지금 발표된 수익률은 전일 종가 기준이라는 점 밝혀드리고요. 지난주 금요일은 저희가 투자대책 금요일에 수익률을 확인하고 화요일에 투자대책위원회를 해가지고 이제 수익률 확인은 일주일 만에 됐다라는 점도 말씀드리면서 확인해 보죠. 먼저 이효진님. 네, 저는 가지고 있는 거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코덱스 항생테크를 6,600원에 4개를 샀어요. 네. 3만 원 정도? 왜냐하면 현금이 3만 얼마밖에 없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 요거를 산 이유는 제가 그 초기 처음에 이거야 라고 해서 나스닥을 샀고 요거야 라고 해서 인버스를 샀는데 네. 이것들이 지금 마이너스 어제 기준으로는 나스닥 레버리지가 마이너스 7%, 원유인버스가 마이너스 19%인데 오늘은 나스닥이 마이너스 거의 10몇 프로로 내려가서 그렇죠. 제 초기 발동한 것들이 엄청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서 이거는 진짜 조금 사기 싫다라고 했던 것을 제가 샀습니다. 좋아요. 네. 좋아요. 근데 그 소장님이 전에 한번 딱 살짝 이렇게 침만 묻혀 놓으셨잖아요. 저도 그게 좀 생각이 나서 맞아요. 조금만 사보자. 이거를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를 다시 팔고 사는 거는 좀 싫고 저는 중국 이쪽은 좀 별로 관심도 없고 안 쳐다보고 싶은데 좀 샀는데 이게 마이너스 1.36%고요. 이런 거 좋습니다. 근데 오늘을 보니까 빨간 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신한 빅스가 마이너스 3.75% 현금 10,000원 해서 저의 총 수익률은 약간 떨어져서 마이너스 9.76%입니다. 네. 지금 방금 여진님이 좋은 어떤 정성적 매매 기법을 보여드렸는데 이게 신념을 버릴 때 성공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일 싫었던 거 그냥 관심도 없는 애가 소개해 주실 때부터 항생 중국까지 사야 돼 막 이랬는데 샀습니다. 네, 가장 싫었던 코덱스 항생테크를 포트폴리오에 개인적인 취향이니까요. 네. 잘하셨어요. 네. 하고 이제 보초를 세운다고 하죠. 척후병을 일단 보내놓은 여진님이고 원유가 또 안타깝네요. 네. 원유가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20%가 웬 말이에요? 네. 진짜 이제 자동차를 제가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0만 원 대비 여진님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9.76%고요. 아마도 오늘 밤에 미국에 이제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발표되고 방향성 나오면 이제 크게 이제 뭐 포트 조정이 있겠죠? 그러겠죠. 네, 이제 왜냐하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나름. 맞습니다. 그래서 승부수를 곧 띄울 예정이고. 제가 은근히 지금 우리 여진 얘기도 보니까 좀 항생테크요. 네.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 감입니다, 여러분. 감. 네. 항상 그렇더라고요. 좀 잘 맞으시던데 감이. 예. 더 사야 된다. 이렇게 항상 뭘 이렇게 싫어하는 애를 갔을 때가 거기에 맞아요. 길이 있다. 그리고 하나 사면 그 한 개가 엄청 오르더라고요. 좀 작게 사면.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도코. 네, 저는 이전 시간보다는 수익률은 이제 조금 떨어졌고 마이너스 7.4% 총수익률이고 저는 아직 뭔가를 구매하지는 않았어요. 계속 나스닥이 조금 떨어지고 있고 이슈들도 매 시간마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한 두 턴만 좀만 더 기다려보자라는 느낌. 그래서 원래 사실 빅스를 추가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또 사실 이렇게 빅스 같은 경우는 이게 기역자로 올라가다 보니까 사기가 또 싫더라고요. 또 추매를 하기가. 그래서 가지고 있는 상태라서 빅스는 마이너스 11.5%, 그다음에 나스닥 레버리지 마이너스 7%인데 또 오늘은 조금 나스닥은 떨어지고 저거 빅스는 조금 올라가가지고 또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상하방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현금은 29만 원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전략입니까? 저 빅스라는 게 변동성이어서 떨어지는 것도 잘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올라가 이런 어떤 막 쾅쾅쾅 막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 이게 큼지막하게 오를 텐데 지금 변동성이 너무 죽었잖아요. 빅스 자체가. 맞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저는 딱 그 10,000원까지만 딱 올려오면 나는 일단은 현금을 확보해야겠다라는 마인드로다가. 근데 물도 안 타네요. 물을 지금 약간 이게 그건 것 같아요. 지금 29만 원이 있잖아요. 이거를 타서 많이 안 내려가요. 워낙 많이 사 있으니까. 네, 워낙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희석이 별로 안 된다. 네, 희석이 안 돼요. 약간 물과 기름 같은 느낌으로
계속 이 따로 생각하게 돼요. 이거는 8천 얼마에 샀던 거, 이건 9천 얼마에 샀던 거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그 뭔가 그 저거 뭐지? 그 중간가가 많이 안 내려와서 사지는 않았고 한 2턴만 기다려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만에 하나 이제 오늘 소비자 물가 발표 이후에 증시가 급등했다. 급반등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좀 팔려고요. 아, 손절? 네, 팔아야 돼요. 손절? 네. 팔아야 될 빅스를 떠나보낸다. 네, 왜냐면은 지금 이미 많은 금액이 좀 들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남아 있는 시간 동안 투자를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재수익률인데요. 저도 뭘 한 게 없습니다. 지금 오늘 워낙 빅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코덱스 은선물 달러는 떨어질 것이다. 달러는 약해질 것이다에 거는 코덱스 달러 인버스 있고요. 코덱스 K 신재생에너지 한 주를 제가 보내놨죠. 가장 오래 밀고 있는 ETF고요. 삼성 S&P 500 빅스는 3주를 갖고 있습니다. 다 손절을 쳤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은을 꼬박꼬박 지금 채워놓고 있는데 이건 저는 은하고 달러가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약해져야 이제 은이 힘을 내면서 제 전체 포트도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은이 얼마 가지고 계세요? 은이 비중으로 따지면은 한 계속 추매를 70만 원, 80만 원 네, 하고 달러 인베스가 한 또 60만 원, 70만 원. 저 두 개의 비중이 거의 지금 반해요. 네, 답니다. 그래서 요번에 한번 좀 은이나 지금 달러가 한 3, 4%를 주면 일단 저는 전반적으로 익절을 하고 이제 새로운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좀 추세가 안 나오고 있어서 오늘 밤에 나올 것 같아요. 오늘 밤에. 저는 ECB도 이제 유로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유로화 강세가 나오면서 달러는 약해질 거다. 저도 그러기도 했는데 네. 어제 유로화가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했어요. 달러 강세를 막지를 못하는 것 같아 진짜. 그렇기도 하고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게 유로화가 강해질 거잖아요. 금리를 오르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개인과 모든 사람이 유로화 강세 베팅을 하니까 그 알고리즘이 그대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유로화를 약해 만들어서 돈을 다 쓸어가더라고요. 알고리즘이라는 건 컴퓨터 매매. 기계? 네, 기계가. 왜 기계가 사고 파는 거예요? 선물은 특히 더 그래요. 네. 개인의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들어가면 매매를 이제 정확하게 못 한다고 해서 선물을 좀 기계가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기계는 그걸 다 재잖아요. 어느 가격에 얼마 들어왔고 어느 가격에 얼마 들어왔고 막 이런 그러니까 옛날 이창호랑 바둑둔 게 누구였죠? 알파고처럼 그 수를 다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정도의 무슨 가격에 매매가 얼마 들어왔다면 얘가 돌려가지고 자기의 이익 극대화를 그러니까 분명히 유로화는 강해져야 되는 이 순간에도 오늘 새벽에도 유로화는 약세로 끝납니다. 금리를 11년 만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참 이게 완전 판을 흐리고 있는 기계 알고리즘 매매였습니다. 저는 2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1.9%. 자, 이래서 이번 라운드의 수익률을 보면은요. 여전히 제가 선두입니다. 그러나 수익률은 안 좋네요. 마이너스 1.9%, 2등 도코 마이너스 7.4, 3등 이어진 마이너스 9.76%. 이렇게 따라잡을 이번 수가 없는 급반등 나오면 되죠. 급발진하면 됩니다. 급반등이 아니라 급발진. 자, 이제 우리 전문가분들의 시간으로 가보죠. 먼저 황주명 대표. 네, 오늘은 제가 찾아보니까 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왔는데 네. 그 아리랑 아이셀렉트 우주항공 UAM이라고 뭐지? 예, 42320입니다. 예. 제가 일전에 이제 그 한화그룹이 없어서 너무 아쉬웠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상장을 했더라고요. 그래도 또 UAM이 없어서 아쉽다고 그랬는데 UAM도 포함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최근에 아무 주식을 잡아도 거의 다 손실입니다, 사실. 맞아요. 예. 근데 유일하게 손실 아닌 구간 중에 하나가 우주항공이랑 UAM입니다. 계속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좀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네. 관련된 섹터의 종목으로 보시게 되면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LIG 넥스원, 현대차, 세트랙아이, 퍼스텍 등이 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뭐 종목 자체가 워낙 계속 가다 보니까 타이밍을 잘 잡는 거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최근에 이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UAM을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네네. 25년도에 상용화를 목표로 지금 뭐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 UAM이라는 게 도심 항공 모빌리티입니다.
즉 도시항공 모빌리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바닷길은 자동차가 가고 네. 그다음에 하늘길은 비행기가 가는데 네. 그 중간길을 뭐가 갈까요 할 때 UAM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온 거고 요거 효과는 또 부동산 투자 효과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하철이 들어선 곳에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UAM은 공간이 좀 협소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떠서 지나가는 거니까. GTX 호재는 사라지겠네요. 이제는 몇 년 안 됐는데. 몇 년 안에. 갑자기 그러면 또 그분들이 마음이 아파질 것 같아서. 네네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항공의 항로를 임의적으로 좀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아무데나 나갈 수는 없는 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항로 측정 기술, 그다음에 뭐 5G라든지 6G 기술. 뭐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두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교통 정리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뭐 6G의 발전과도 이어져 있고요. 6G. 네, 관련된 섹터에 대한 부분들 네. 또 두각을 받을 수 있고 최근에 이제 우리 바이든 대통령한테 한 소리 받았죠. 네. 갑자기 일론 머스크. 네.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인공위성 소형 인공위성을 좀 가까운 데다가 4,000개 띄워놨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우주항공과 UAM과도 또 맞물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뭐 지금 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나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뭐 신고가를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뭐 시장이야 하면서도 그냥 가니까 배가 좀 나홀로. 아픈데.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신고가로 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퍼스텍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한 6배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대해서 새로운 것, 항상 새로운 꿈.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뭐 새롭게 이야기를 나눌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누리호. 네. 그거 이제 15일 날 이슈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찾으셨네요. 늘 네. 우주항공이랑 이 UAM 그냥 맞아요. 하늘을 나는 차라고 할게요. 편하게. 네네. 예, 완전 뭐 하늘은 아니지만 그 중간을 돌아다니는 고 ETF가 드디어 있었고요. 네. 421320 우리 황주명 대표의 탑픽이었습니다. 끌리는데요? 갑자기? 그러게요. 다 오르고 있어요. 네. 그랬구나.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뭔가 발전하기까지 그때까지 오른다는 말씀이신 거. 꿈이 있는 거 전기차도 사실은 그 유가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25년에 일단 어느 정도 좀 진행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 제작진은 킹 반영 이슈가 있다. 네. 선반영입니다. 선반영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투자는 본인이 신중하게 자신이 판단해서입니다. 황주명 대표의 소개 ETF는 421320 아리랑 아이셀렉트 우주항공 그리고 UAM입니다. 자 다음은 문서진 대표. 네, 오늘은 뭐 제가 뭐 관심 있는 종목이 없어서 네. 오늘은 이제 시장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그 이번 주 화요일 날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미리 지금 우크라이나에 많이 쌓여 있다. 곡물이? 예, 그래서 이게 수출길이 열릴 수도 있다 했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다가 이제 금요일 날 이야기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 뉴스가 어제 나왔어요.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에 쌓여 있는 밀을 그 마리오폴 항구를 통해서 수출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이슈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먼저 이야기했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생각보다 밀 가격이 그러니까 무조건 이 러시아 문제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생각할 건 없는 게 아까도 했지만 그 경작을 미리 해놓은 거는 추출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전쟁 때문에 다 막혔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풀리면 이게 한 번에 쏟아져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부분도 있다라고 이야기 좀 드리려고 한 거고. 밀은 있다. 밀은 어디인가 있어요. 어디 네, 있다. 창고에 있다. 네. 그렇게 이야기 좀 네. 드리도록 하겠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죠. 제가 웬만하면 다 좀 약간 좀 확신에 찬 이야기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게 뭐 맞든 틀리든 간에 제 의견을. 근데 오늘 CPI 나오고 지수가 어떻게 될지 제가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걸 월가에서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표를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CNBC가 월가 전문가들에게 예상치를 한 거예요. 자, CPI 발표하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했는데 44%가 올라갈 것 같다. 랠리를 할 것 같다라고 했고 네, 47%는 급락할 것 같다. 셀프. 그다음에 나머지 9% 정도가 그냥 유야무야 그냥 평평하게 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 우리 거예요. 황주명 대표는 플랫에 들어가 있고요. 9%. 네, 9%. 랠리. 저는 랠리에 있습니다. 44%. 그러니까 이거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모르는 거죠. 월가는 모르겠다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이만큼 지금 애매하다라는 건데요. 저도 이게 왜 모르겠다고 했냐면 다음 표인데 네. 이번에 발표되는 CPI에 영향을 주는 게 상승할 수 있는 요인도 있고요.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상승시킬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은 중고차 가격이 최근에 올랐어요. 다시. 그래서 이거는 코어 CPI를 올릴 수 있는 요인이고요. 네. 아시는 것처럼 유가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헤드라인 CPI를 올릴 수 있는 요인이고 그다음에 주거 비용도 올랐어요. 아 렌트비? 예, 렌트비. 그래서 이것도 쉽게 말하면 코어 CPI를 올릴 수 있는 요인인데 또 반대로 하락을 시킬 수 있는 요인도 네. 중고차 가격은 올랐는데 신차 가격은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난달이 네. 그 통계를 이렇게 변경시키면서 그러니까 급등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정상화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고개 신차 가격이 좀 내려갔을 수도 있다라고 시장이 예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원유는 올랐지만 곡물 가격은 좀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또 헤드라인 CPI 또 낮출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5월에 다 상쇄가 되는 것들이네요.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임금은 또 좀 내렸어요.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 임금이 내려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오히려 고용을 지금 많이 좀 줄이고 있어요. 그 부분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물가가 좀 잡힌다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타겟이 아시겠지만 실적으로 굉장히 안 좋게 2분기 전망치는 안 좋겠어요. 왜냐하면 재고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재고를 좀 떨어야 되겠다. 그럼 재고를 떨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상 가격에 못 팔잖아. 할인? 네, 할인을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마진은 안 좋아진다는 건데 근데 이거는 우리 소비자 물가는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겟이나 이런 대형마트 우리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마트 같은 이마트에서 소매가를 다 떨어뜨린다라는 거니까 빨리 팔려고. 그 다음에 또 재고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신규 주문을 덜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공급망에 대한 또 이렇게 병목 현상도 풀릴 수 있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떨어질 수 있는 요인도 많고 올라갈 수 있는 요인도 많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반영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떤 식으로 반영되든 간에 저는 만약에 CPI 지표가 높게 나오면 저는 급락할 것 같아요. 다만 CPI 지표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면 급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에 따라서 이번에는 좀 명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때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높거나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에너지 가격이랑 먹거리를 뺀 네. 그걸 코어 CPI라고 근원 물가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꺾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올라갈 것 같아요. 시장이 급등. 그렇죠. 예, 그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시장 예상치가 5.9거든요. 5.9만 딱 찍어주면 급등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만 6이 찍히면 그럼 급락 나올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이럴 수가 있는 거. 갑자기 시장이 핑계 대잖아요. 그러니까 야, 원유 오르는 거랑 농산물은 결국은 떨어져. 못 잡는 거고 뭐 우크라이나 풀리면 잡겠지 하고 그거 뺀 물가는 떨어졌잖아. 이러면서 시장을 황준표 대표 뭐 아닌가요? 근데 저도 달래기는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여기서 너무 빠지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도 좀 오히려 플랫 아니면 포지티브거든요. 긍정적인 거거든요. 어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빠져야 되겠구나. 투자자들의 문제죠. 큰 문제죠. 큰 문제. 난리 나죠. 근데 그 한 달 전쯤인가요? 그때 그 미국의 고용률이 되게 올라갔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임금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근데 최근에 고용이 어느 정도 예전에는 일을 하려는 사람은 적고 일을 이제 쓰려는 사람 많았는데 최근에 조금 이게 맞춰졌어요. 이게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실업자들이 조금 늘었어요. 그리고 이제 쓸 사람들이 좀 많이 써져가지고 왜냐하면 한 번에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보복 소비가 탁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뭐 음식점들도 순간적으로 알바를 확 써야 되고 그다음에 공장도 순간적으로 이제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고용자들 좀 빼면서 임금이 조금 더 타이트했던 부분이 조금 낮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지금 반영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방금 황준표 대표가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진짜 문제 발생하죠. 여기서 만약 또 뺀다면 안 되죠.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들 오늘 밤 다 같이 우리 보면서 단톡방으로 모여주세요. 이따 밤 11시에 축구 끝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